인사 나누고 수고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 주택법 나무 파트 일부 정리하고 그 다음에 건축법 303조까지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좀 빨리 끝날 수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네. 자, 그럼 한번 254쪽부터 보도록 하죠. 준비됐나요? 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1번 주택법상 주택공급 파트에서 이 파트에서 한 두 문제 정도 나오는데요. 1번 보겠습니다. 주택법령상 주택의 공급 틀린 거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내용은 요약집 261쪽에 있으니까 그 파트를 좀 정리해야 여러분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일단 1번 지문을 볼까요? 1번 지문 보시면 사합주체, 그 사합주체에다 줄 것이십시오. 사합주체 거기다 줄 것이고, 조그만하게 거기다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다음에 공사할 때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공사, 약조로 국지공을 하죠. 그리고 등록사업자, 그리고 이자들이 출자해서 부동산 투자예산을 만드는데 출자 비율이 50% 초과했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예산을 만들었다. 이렇게 해서 얘네들을 공공주택 사업자라 합니다. 공공주택 사업자 이렇게. 그래 이 주택법상 국지공하고 이자들이 출자해서 부동산 투자 회사를 만드는데 총 출자 비율 대비 50% 초과해서 만들었다. 이네들을 묶어서 공공주택 사업자라 합니다. 이네들이 사업 주체로서 주법상 주택을 건설 공급을 하고자 할 때 입주자를 모집하는데 입주자 모집 시 이자들은 모집 계획 만들어서 관할 시장구수 구청장한테 미리 승인받지 않습니다. 이자가 입주자를 모집할 때만 입주자 모집에 따른 승인 신청에서 승인이 떨어져야 입주자 모집 공고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규제를 하고 있다는 거. 이게 중요해요. 누가 입주자를 모집할 때는 입주자 모집에 따른 승인받지 않는가? 공공주택 사업자. 그리고 이 민간업자는 사업 주체로서 입주자 모집할 때에 주택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 그때는 입주자 모집에 따른 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입주자 모집에 따른 승인을 시장구청한테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택이 아닌 아파트 단지, 상가, 건물 같은 시설 이런 것들을 복리시설을 합니다. 복리시설의 입주자를 모집할 때는 신고만 하면 된다는 거. 이렇게 구분을 하시는 것이 포인트예요. 이걸 정확하게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공공주택 사업자일 때는 입주자 모집할 때 승인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복리시설 입주자 모집할 때 신고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렇게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 자, 그래서 1번 지문을 보시면 사업주체 그러면 얘네들 다 포함하거든요. 얘네들이 입주자를 모집할 때는 시장구수 구청에서 승인받는다. 복리시설의 경우는 신고한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누구를 전제하고 이걸 표현하면 맞아요? 등록사업자. 그러나 등록사업자가 아닌 이런 공공주택 사업자는 여기에 포함되어서 그 표현이 되었으니까 틀린 것이다. 알겠죠? 1번이 왜 틀렸는가? 이걸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2번 지문 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는 승인을 받는다, 받지 않는다? 받지 않는다. 맞죠?
맞죠? 오른쪽 페이지 3번 문제 봐봐요. 3번 문제 보시면 3번의 1번 지문. 한국토지주동사가 총 지분 70% 출자했다. 그러면 50% 초과했죠. 그래서 부동산 투자해서 만들었는데 이자가 사업주체가 됐다. 그래서 입주자를 모집하려고 한다. 승인 받아야 된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승인 받을 필요 없죠? 이것도 틀렸어요. 승인 받을 필요 없다. 공공주택 사업자니까 바로 승인 받지 않는다.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시 왼쪽 페이지 2번 봐보세요. 2번 보면 지방산 사업체가 입주자를 모집한다. 그때는 시장구수 구청에서 승인 받는다, 받지 않는다? 받지 않는다 그래야 되죠? 2번에 1번, 2번에 1번, 2번에 1번 지방공사. 그래서 일괄되게 공공주택 사업자인 국주공하고 그네들이 만든 부동산 투자회사 출자비를 50% 초과해서 만들었다 그러면 공공주택 사업자인데 공공주택 사업자가 입주자 모집한다 그때는 승인받는 게 아니다. 복리시설로 입주자를 모집할 때 신고한 게 아니다. 이 정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리해 주시면 훌륭하다 하겠습니다. 여러 번 출제됐으니까 꼭 정리해 두세요. 몇 페이지 있다고 그랬나요? 261쪽이 있다고 그랬죠. 자세히 써놨습니다. 261쪽 요약지 261쪽에 잘 정리를 해놨으니까 그걸 좀 복습할 때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해 같은 걸 믿고 나머지는 건 간단해요. 자, 1번 문제 3번 지문을 보시면 사업 주체가 견본주택, 견본주택이 뭐냐면은 모델하우스죠. 모델하우스를 건설하는 경우, 하려는 경우 견본주택 내부에 사용되는 마감자재, 가구, 마감자재라는 것은 벽지라든가 방바닥, 바닥재라든가 그리고 천장 이런 것들이죠. 등등. 그리고 주방기구 이런 마감자재 및 가구는 사업 주체의 승인 내용과 같은 것으로 시공 설치해야 된다. 맞습니다. 분양하게 되는 그 주택에 들어갈 것하고 모델하우스에 들어가는 것은 같아야 된다. 이거죠? 이해되죠? 그리고 3번 모델하우스에 가보니까 수도꼭지를 금수도꼭지로 해놨어요. 분양받아 들어가 보니까 완전히 녹슬은 수도꼭지가 설치됐다면 이거 말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엉망진창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똑같은 걸로 해라. 같은 것을 거기다 줄 것이고 4번 사업 주체는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건설하는 그 견본주택에 사용되는 마감 자재 목록표와 견본주택의 각 실의 내부를 촬영한 영상물 등을 제작하여서 시장, 군수, 구청장에 제출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5번 제출을 받았네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마감자재 목록표, 아까 그 모델하우스 견본주택에 들어가 있는 바닥재, 벽지, 뭐 이렇게 주방기구, 그 다음에 그 조명기구 이런 것들이 마감자재 목록표인데 이런 목록표 그리고 영상물 등을 제출받았다면 그 제출 받아 가지고요 보관합니다. 그리고 그네들 바로 제출했던 사업 주체 공사해 가지고 아파트 건설 공사가 다 끝났다 그러면 사용 검사를 받아내야 되거든요. 사용 검사 받으면 이제 분양 받으신 분들 들어가 사세요라고 바로 들여보냅니다. 그때 입주자들이 내가 옛날 모델에서 봤던 그거하고 분양받았던 주택 내부하고 안 맞다 그러면 그거 좀 보여달라 그러면 보여주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몇 년 동안 보관하고 있다가 보여달라고 하면 보여줘야 되냐? 2년간입니다. 근데 언제부터 2년간이냐? 제출받은 날로부터가 아니라 제출받은 날부터 할 때 날부터 그 말 줘버리고 그 자리에다가 제출받은 후 제출을 받아가지고 가지고 있습니다. 받은 후 사용 검사일로부터 그래야 돼요. 사용 검사일로부터 2년간. 오늘 사용 검사 떨어졌다 그러면 그날부터 입주자들이 이제 들어와서 살 수가 있는데 이사 좀 들고 들어올 수가 있는데 그날부터 최소한도 몇 년 동안 보관하고 있어야 되냐? 2년. 그래서 기산점이 언제다고요? 사용 검사일, 사용 검사일, 사용 검사 떨어졌다 그러면 그날부터 2년간 최소한도 보관하고 이상은 자유다 이거죠. 보관하고 있다가 입주자가 열람을 요구하면 그 마감자재 목록표 영상물 등을
공개해서 보여주라 이겁니다. 그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2번 문제는 다 볼 거 아니고 4번과 5번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4번하고 5번 묶어서 똑같은 내용인데요. 사업 주체는 공급하는 주택에 대하여 국토개법에 따른 기반시설을 설치. 기반시설 따 줄 거 봐요. 아파트 우리가 분양을 받기 위해서 모델로서 한다. 근데 그 사업지가 좀 애진 곳이다. 그러면 도로 문제가 어떻게 연결될까? 그 지임도로가 어떻게 될까? 주변에 어떤 공원 같은 게 있을까 없을까? 이런 것들이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기반시설인데 그런 것들이 광고할 때는 그럴싸하게 막 쫙쫙 해놨어요. 근데 막상 분양받아서 들어가 보니까 엉망진창이네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허위 광고라 하죠. 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4번과 5번 지문을 두고 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사업 주체는 공급하려는 주택, 아파트 같은 것이죠. 주택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반시설을 따 줄 거 봐요. 기반시설 하면 대표로 도로, 이해를 통하게 써봐요. 도로, 뭐 공원, 학교 이런 것들이 많죠. 자, 뭐 초등학교 분양 공고할 때 분양 광고할 때 막 학교가 초등학교 옆에 있다고 그랬는데 가서 보니까 엉망이네요. 이럴 수가 있잖아요. 이런 기반시설을 바로 설치, 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표시 및 광고를 한 경우 해당 표시 및 광고의 사본을 바로 이 사업 주체는 누구에게 제출해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 제출해라. 이렇게 의무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5번으로 연계돼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출받았다. 사업주한테 제출받았던 그 표시 및 광고 사본을 사용검사가 있은 날부터 몇 년 이상 보관하고 있다가 그 이사짐 들고 들어왔던 이 입주자가 열람을 요구하면 이를 공개해서 보여줘야든가 2년 이상 똑같아 이거다. 이것도 2년. 아까 그것도 2년. 이렇게 아까 견본주택의 내부를 촬영했던 영상물도 2년. 이것도 2년이다. 이렇게 연결해서 가볍게만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 들어갑니다. 3번 문제 보면 주택법령상 주택공급 옳은 거 이렇게 돼 있죠. 1번 아까 했습니다. 틀렸다라고 261쪽에 있다라고 했고요. 2번 이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특구다라고 지정된 장소들이 있죠. 근데 부산광역시 해운대 옆에 앞바다 옆에 관광특구다라고 지정을 해놨다. 그런 특구에서 이 주택법에 따라 30세 이상인 그런 아파트 공동택 건설에 올라갈 때는 그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그 높이가 150m 이상인 아파트라면 화려하게 멋있게 건축해서 고가로 분양을 허용하고자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분양가를 풀어줘 버리죠. 분양가 자율화를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해운대 앞바다에 있는 아파트 한 채에 뭐 60억이다 100억이다 이렇게 팔아먹도록 허용하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많이 또 돈 많은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사가지고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주택의 그 높이, 층수를 좀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몇 층 이상이거나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50m 이상 둘 중 하나 요건만 충족하면 그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분양가 자율화가 인정된다 이겁니다. 자, 그래 그걸 꼭 암기하시고 우리 요약집 바로 255쪽에 있는데요. 마지막에 이다가 틀렸죠?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이다 할 때 이다를 집어버리고 아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건 중요합니다. 자, 이거하고 헷갈려서는 아니 되는 것이 우리가 건축법상 초고층 건축을 공부했죠. 초고층 건축으로 뜻은 층수가 몇 층 이상이거나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이 5, 4, 20에서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건축물은 높이 4m마다 하나층으로 계산하니까 50층 기하하고 5, 4, 200. 그래서 그 초고층 건축물은 두 가지 중 하나 요건만 충족하면 된다. 이거하고 좀 헷갈리면 안 되겠다 이거죠. 다시 한번 초고층 건축물 점 따당 짚고 층수가 50층 이상 또는 높이가 200m 이상인 건축물 이렇게 하나 써놓으십시오. 됐죠? 자, 그리고 2번에서 주택이란 말 나와 있잖아요.
그 아파트란 말 대신에 또 주택 그래도 같은 말이니까 괜찮다는 것 알아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3번 보겠는데 3번은 포인트가 마지막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 그다 줄 거예요. 그래, 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 누가 할 수 있느냐? 국장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도 주어가 틀렸어요. 시도사는 그 말 주버리고 국토교통부 장관만. 그래, 국토교통부 장관만 마지막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259쪽이 있습니다. 그거 받으시고요. 이건 기출문제잖아요. 27회 때 나온 건데 이렇게 지정권자를 알고 있는가를 물어봤던 거죠. 그 다음에 4번 이건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는 거. 4번 질문은 사용 검사 후 그 말 중요하죠. 사용 검사 후 매도 청구 파트죠. 그래, 사용 검사 후 입주자들이 이제 들어왔습니다. 자기 집 소유권 이등기 맞아가지고 들어왔는데 그 아파트 단지 안에 정린에 땅을 가지고 계신 분이 그 아파트 건설하는 사업체에 소유권을 이전케 해준 적이 없는데 무단으로게 넘어가서 바로 자기가 실소유자임을 바로 입증해서 바로 소유권 이득기 말소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해버렸네. 그래서 실소유자가 등장했습니다. 이런 자에게 미안하지만 팔고 나가세요라고 입주했던 주택 소유자들이 매도 청구를 할 수 있는데 그러하게 한 요건이 있죠. 그러하게 해서는 그 실소유자의 그 토지 면적이 그 주택단지 전체 면적 대비 얼마 미만이지만 매도 청구해서 내보낼 수 있는가? 5% 미만. 이 수치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수치 5% 미만일 때만. 그때 매도 청구할 때에는 바로 매도 청구 의사 표시를 실소유자가 소유권을 회복한 날부터 2년에 바로 송달 조치를 해야 되고 그리고 시가대로 매도 청구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주택 소유자가 1000명이면 1000명이 다 소송에 휘말리면 좀 그러니까 대표자 소송을 인정해서 그 소유자 대비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은 자가 대표자로서 인정을 받고 그 자가 소송에서 승소 판결 받으면 승소 판결 효력은 1000명 모두에게 아까 대표자 선정할 때에 반대했던 찬성했던 바로 모든 자에게 판결력은 미치게 된다. 이렇게. 그리고 이 그 소송에 따른 비용은 그걸 분양하고 나갔던 사업 측에 모두 다 내놔라라고 주택 소유자들이 구상할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이따 또 나옵니다. 그 파트. 그 파트는 꼭 올해 시험에 나오니까 일단 중요하다는 것 알아두시고요. 우리 요약집 249쪽에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5번 사업 주체가 특이 관리에서 바로 건설 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주의, 입주자로 선정된 주의 이걸 입주권이라고 우리는 일상에서 분양권이라 합니다. 아직 사업 주체가 내가 101동 101호 분양시에 당첨됐는데 아직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고 내가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 상태니까 소유권을 이전밖에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때 소유권 이전께 완료 받기 전까지 주의를 분양권, 입주권 이렇게 표현하고 입주로 선정된 주의라는데 이런 특이 관리조 안에서는 분양권의 전매 제한을 가고자 지정을 하는 것이죠. 전매라는 것은 그 분양권을 내가 제3자에게 바로 매매를 통해서 넘겨준다든가 증여를 통해서 넘겨주는 것 이런 것들을 바로 전매를 할 수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못하도록 제한해서 주택가격 안정을 도모하자 하는 것이 특이 관리주구입니다. 그렇죠? 근데 상속으로 그 나의 입주권, 분양권의 지위가 넘어가는 것은 투기의 우려가 전혀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법적 상속 이런 것은 막을 수 없고 막아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허용되는 것이다. 이렇게 알아주셔야 돼요. 자, 사업체가 투기 관리에서 건설 공급하는 주택의 소유로 선정된 주인, 분양권의 그 주인은 매매할 수는 없다. 그리고 또 매매 증여할 수도 없다. 알선도 하지 말라라고 규제합니다. 그러나 무엇을 허용한다고요? 상속은 할 수 있다 그래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틀렸습니다. 매매, 증여, 알선 하지 말라 이렇게 규제하고 있지만 상속은 허용된다. 그 전매 제한을 받는 기간은 사업 주체로부터 소유권 이득을 완료하기까지 그때 전매 제한을 받습니다. 다만 그 기간이 장기간 연결되어서 바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그러면 5년 초과하면 풀어줘 버리죠. 자, 이런 것들이 떠올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5번은 틀렸고 우리 요약집 263페이지 있으니까 이제 금방 설명한 내용이
263페이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시고 4번을 보겠는데 이 4번 내용은 문제가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보지 않아도 되는데 혹시 풀고 싶으면 그 설문을 좀 수정해 볼까요? 주택법령상 분양가 상한제 제한이란 말 지워버리고 적용 그 말로 바꿔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자 이렇게 말이 돼요. 그래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자가 아까 누가 지정할 때만 그 장소가 확정됩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야 여기서 주택을 분양하고자 하는 자들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도록 하겠다라고 묶어버리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내용은 바로 출제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참고로만 풀어보시고 시간 없으면 안 풀어봐도 돼요. 자 그 다음에 5번도 통과해뒀고 그 다음에 6번으로 가겠습니다. 6번은 중요합니다. 자 그래 6번은 우리 요약집 255쪽부터 256쪽이 있습니다. 지금 주택기가 좋습니까? 좀 안 좋아지고 있습니까? 안 좋아지고 있죠. 현 정권을 잡았던 세력은 바로 분양가 이런 것들을 규제하려고 합니까? 막 풀어주려고 합니까? 풀어주려고 하죠. 그러니까 바로 규제는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규제를 풀어주는 그런 규정들에 의해서 출제가 될 거로 예상되니까 6번은 좀 중요하다. 주택법령상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주택. 그 말은 분양가를 풀어줘 버린다 이거죠. 알아서 팔아먹으세요 이거. 이게 바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들입니다. 분양가를 자율화시키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주택 찾아라 이렇게 돼 있죠. 1번이 아니라 기업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있는데 이 법에 따라 주거 재생 혁신 주거다라고 지정되어 있다. 그러면 여기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됩니다. 거기다 써놓으세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됨. 이렇게. 두 번째, 이 두 번째가요. 한마디로 두 번째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 거기다가 끝에다 써요. 이꼴로 해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적 이렇게 써요. 그래 니은은 축약하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니까 그 안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다 그 말이죠. 그래서 니은 바로 해당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디귿 이 공공재개발 사업에서 건설 공원의 주택 이것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될까요? 안 될까요? 그거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공재개발 사업에서 건설 공부하는 주택 이것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즉 풀어준다 이거죠. 그 다음에 디귿 주거 재생 혁신지구에서 시행하는 그 혁신지구 재생사업 면적이 1만 제곱미터 미만인 사업장이라든가 전체 세대수가 300세 미만인 사업에서 건설 공하는 주택도 분양가가 자율화됩니다.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미음 공공택지 이 공공택지에서 건설 공업되는 공동택은 분양가 상한제가 자동적으로 적용돼 버리는 거예요. 거기다 써놓으세요. 공공택지에서 써봐요. 공공택지에서 건설 공업되는 공동택은 공공택지에서 건설 공급되는 공동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택이 된다. 공공택지에서 건설 공급되는 공동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이 된다. 그래서 분양가를 규제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공공택지에서 건설 공급되는 공동택 아파트를 우리가 분양받게 되면 전매 제한을 오랫동안 받습니다. 팔아먹지 말라라고 규제해버리죠. 자, 그런데 그 니은 봐보세요. 니은은 공공택지가 아닌 땅일 때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있다. 그때 국장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정해버립니다. 그러면 그 장소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이 되어서 거기서 공급되는 주택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게 된다는 거. 니은은요
주택가격 할 때 주자 앞에 공공택지, 에흐택지에서 이렇게 하나 써놔요. 니은에 첫말이 있다. 공공택지에의 택지에서 이렇게 공공택지가 아닌 택지란 말이죠. 그럼 민간 택지겠습니다만 아무튼 공공택지, 에의 택지인데 그래 원래 분양가를 자율화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가격 상승이 우려되고 좀 문제가 될 등 싶다 그러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거쳐서 여기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거야 라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적으로 지정을 해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해설은 좀 봐보세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주택 이렇게 돼 있죠? 보고 계신가요? 지역이란 말 대신에 주택으로 바꿔버려요. 용어를.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주택과 지역 이렇게 주택과 지역. 그래 1번 도시형 생활택은 중에 도시형 생활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아요. 분양가 자율화 시켜버린 겁니다. 그 다음에 경제 자유구역에서 애자 유치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그런 건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고 특히 3번 중요하죠. 관광특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으로서 층수가 그때 주택으로 할 때 주택에다 줄까 봐요. 3번 그때 주택은 아파트를 내입하고 있는 겁니다. 왜? 주택법상 주택하면 단독 3개, 공동 3개 있잖아요. 단독은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주택, 그리고 그 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택인데 바로 50층 이상이다 하면 뭐밖에 없어요? 아파트밖에 돼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주택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지만 속 뜻은 아파트가 내포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